죽음이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해방의 기쁨 또한 그만큼 크지 않을까? 사실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는 어지간해서는 밑줄을 잘 안 긋거든요. 소설은 밑줄을 잘 안 긋고 있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눈길을 끈 문장들이 참 많아서 그 문장을 소개하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다. 당하지 않으려고 사회주의에 발을 디뎠고 선택한 싸움에서 쓸쓸하게 패배했을 뿐이다. 아버지는 10대 후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82 된 노동절 새벽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짊어졌다. 다만 당하기로 따지자면 내가 더 당했다. 아버지는 선택이라도 했지. 나는 무엇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빨갱이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빨갱이의 딸로 태어나겠다 선택하지도 않았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을 뿐이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한 빨갱이의 딸을 선택하겠는가? 선택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당연히 이부진이나 김태희의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 빨갱이 아버지와 아들로 태어난 황 사장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여기서 황 사장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장 사장이거든요. 그분의 아버지도 이 빨갱이로 객사를 한 비명 행사를 한 그런 거로 묘사가 됩니다. 84페이지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재주가 나에게도 오빠에게도 없었다. 나를 가만 보던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괜찮아. 자기 상태가 괜찮다는 것인지 죽음이라는 것도 괜찮다는 것인지 살아남은 자들은 그래도 사라질 테니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불현듯 눈물이 솟구쳤다. 그 눈물의 의미도 나는 알 수 없었다. 오빠는 오는 날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102페이지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이 밤중에. 또 그놈의 오죽하면 타령이다.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아버지의 18번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오죽해서 아버지를 찾는 마음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힘들 때 가장 믿거나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는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힘들 때 도움받은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대개는 도움을 준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잊어버린다. 110페이지 그러니 아버지는 갔어도 어떤 순간에 아버지는 누군가의 시간 속에 각인되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나의 시간 속에 존재할 숱한 순간의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졌다. 138페이지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 살아간 아버지도 구례 사람들도 나는 늘 신기했다. 잘 죽었다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과 아버지는 어떻게 술을 마시며 살아온 것일까? 들을 수 없는 답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알 것 같았다. 그게 사람이지. 147페이지 목숨을 건 자신들의 투쟁이 무의미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물어보지 않은 건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에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는 아버지가 몇 마디 말로 정의해 준다 한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158페이지 아버지가 소리내어 웃으며 마당을 빙 둘러 내달렸다. 새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뭐가 그리 좋았는지 나는 아버지의 목 위에서 등허리가 흠뻑 젖도록 웃어젖혔다. 우물가에 핀 달큰한 치자꽃 향기에 숨이 막혔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그런 날도 있었다. 이듬해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갔고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사실 이 문장은 읽는 순간 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릴 적에 저도 아버지 목마를 탔던 기억이 물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목마보다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셔서 공장 형들 목마를 더 많이 탔던 건 기억나는데 어쨌든 아버지 목마를 탔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좀 나중이긴 합니다만 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경제사범으로 재판받느라고 감옥에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나오긴 하셨습니다만 이걸 읽으면서 그 부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163페이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오거리 슈퍼였다. 그보다 멀게 분명한 옛 처제의 딸이 운영하는 슈퍼를 아버지는 일부러 찾아서 갔을 것이다. 구례라는 곳은 어쩌면 이처럼 기이하고 오랜 인연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작은 감옥일지도 모른다. 181페이지. 질게 뻔한 싸움을 하는 20대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187페이지. 내 부모에게는 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흔했다. 그러나 묻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내 빛이 될까봐. 아버지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덕으로 살기도 했다. 198페이지. 죽음이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해방의 기쁨 또한 그만큼 크지 않을까? 200페이지. 그러니까 내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것은 이데올로기나 국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다. 아버지와 다름을 깨닫고 아버지를 닮고자 서서 오줌을 누를 만큼 아버지는 나의 전부였다. 그 아버지를 이데올로기가, 국가가 빼앗아간 것이다. 244페이지. 너의 딸이 담배 피우면 못된 년이고 내 딸이 담배 피우면 호기심이여? 그거이 바로 소시민성의 본질이네. 소시민성 하나 극복 못한 사람이 무신 행맹을 하겠다는 것이요. 그때 어머니의 나이 환갑을 넘었다. 환갑을 넘은 빨갱이들이 자본주의 남한에서 무슨 혁명을 하겠다고 극복 운운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블랙 코미디다. 결국 이 아버지는 평생을 남한 땅을 혁명은 못했지만 공산주의자로 사신 건 맞네요. 그죠? 249페이지. 마침내 제가 된 아버지가 유골함에 담겨 나왔다. 아버지는 아직 따스했다.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왔는지 뒤늦게 나타난 작은 아버지가 앙상한 팔을 내밀었다. 그 팔에 아버지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작은 아버지의 팔을 타고 핏줄을 대울 터였다. 작은 아버지가 푸석 주저앉으며 아버지의 유골을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9살에 어긋난 형제애가 70년 가까이 지나 부둥켜 안고 있었다. 여기서 일단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하고 좀 다른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유골함이 따스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뜨겁더라고요. 예,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9살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형을 자기도 모르게 밀고 한 덕분에 가족들이 풍비박산난 이 작은 아버지가 그 자랑스러웠던 형의 유골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마음, 이게 왠지 좀 되게 마음에 와닿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50페이지. 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지만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던 건 고작 4년 뿐이었다. 고작 4년이 아버지의 평생을 옥죄는 건 아버지의 신념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나만이 사회주의를 금기하고 한 번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작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던 것이다. 260페이지. 한 짐만 지면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두 짐을 진 것이다. 한 짐을 저만치 가져다 놓고 돌아와서 또 한 짐을 지고, 그런 방식으로 8km를 16km로 걸어서,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한 어깨에 두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에 26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뻥도 치고 호통도 치는 것이 사람 아닌가?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 아버지 18번이었다. 그 말 받아들이고 보니 세상이 이리 아름답다. 진작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다. 아버지 딸 참 올해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한갑 전에 알기는 했으니 쭉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딸을 대장부의 몸으로 낳아주신 것도 하의 상의 인물로 낳아주신 것도 다 이해할 터이니 그간의 오만함을, 무례를, 그간의 오만을, 무례를, 어리석음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기도 하는 이 쉬운 말을 환갑 목전에 두고 아버지 가고 난 이제야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게 아버지 딸인 걸. 못난 딸이 이 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정지아. 이렇게 책에 소개된 문장들을 좀 소개한, 제 나름대로 눈에 띄고 저한테 좀 와닿는 문장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이었습니다.